안녕하세요. 서울에 25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값 하락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9%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내려간 게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0.01% 이게 시중에서는 큰 금액으로 오르고 내리고 또 내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용산마저도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호가 조작이나 자전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DSR 3차 시행 때문에 집값 하락폭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0.09%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부동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잘 염두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만약에 한 20-30%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20-30% 떨어지면 감정가격도 조정을 받습니다. 감정가격 조정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융권에서 대출해줬던 대출 금액의 일부를 회수 요구합니다. 회수 요구하게 되면 대출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목돈을 마련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원금 일부를 갚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가산금리를 무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금 일부 상환 자체를, 그 요구 자체를 그냥 거절하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금융권들이 자기들끼리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A라고 하는 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받으면 B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서 A은행의 요구를 갚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자신의 신용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액을 다 끌어다 썼다라는 거죠.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거나 이러면은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영끌한 사람들은 이미 부모에게 손 내밀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미리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 과연 그게 해결책이 될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20% 떨어지면 소비와 고용이 4% 줄어들 거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계부채를 대거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는데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커지는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시기 보통의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충격, 경제 불황을 우리는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경제적인 체력이 탄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반 도주하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난리였습니다. 게다가 민영화까지 돼서 각종 세금 포천 때문에 삶이 너무 어려워졌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다 경제적인 충격 때문이고 또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충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40년짜리 금융감옥, 금융노예, 부채 노예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죠. 그 때문에 온갖 사기와 조작과 담합이 창궐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동산 시장을 개판으로 만든 탓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때 터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IMF 때 집값이 어땠습니까? 서울 기준으로 19%, 전국 기준으로 20% 하락했었습니다. IMF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파악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이 20% 하락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억짜리, 2억짜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의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하락하는 폭이 5%, 10% 아니면 거의 변동이 없는 이런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50%, 70%, 80%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대출 상환도 해야 되는데 금융이자는 이자대로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우려스러울지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일본의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추적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몇 년 안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불패시나 집으로 돈 벌기, 경제적인 자유, 부자 이런 얘기들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도박, 투기 이런 DNA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너무 많은 수작들이, 개수작들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할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들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이랍니다. 연끌하고 비투하고 코인 투자해서 빚쟁이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요? 대접을 받을까요? 아마도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거림 받고 아마 미친듯이 허덕이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처지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건 누구 탓입니까? 유튜브 탓, 가짜 전문가 탓, 정부 탓,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탐욕과 욕심에 눈멀어있던 그 탐욕에 찌든 욕심에 찌든 2030들 본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돼서 그냥 시세차익 보고 5억, 10억 벌어서 아주 여유롭게 우아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누군가는 정말로 땀 흘리면서 최저시급, 최저임금 정도를 받으면서도 착실하게 저축해서 삶을 지켜나가는데 나만 그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적당히 지내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건 그냥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스스로 막장으로 지옥으로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참혹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25개 구에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떨어졌다고 하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파르게 올랐으면 이제 겨우 저렇게 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3년 6개월이 올랐으니 앞으로 내려가는 것도 3년 6개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해보는 거죠. 확실한 건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고 금리가 너무 올라 있어서 쉽게 집을 사겠다고 덤벼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래 절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혹은 집값은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은 함부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겠다,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마음먹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